현직자가 알려주는 코알못 가이드. 오늘은 코알못 가이드 6회. 벌써 벌써 6회까지 왔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 스테이블코인이 뭔지 아세요? 저는 알지만 만약에 친구가 네. 레온한테 스테이블코인이 뭐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딱 그 말 그대로 스테이블한 코인인 거잖아요. 뭐가 스테이블하냐 했을 때 가치가 스테이블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뭔가 BTC나 이런 것들은 가치가 계속 변동을 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 1코인에 1,000원 이런 식으로 딱 가치가 고정이 돼 있는 거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 가치가 이제 보통 특정 화폐, 예를 들어서 뭐 US 달러가 가장 흔하긴 한데 여러 법정 화폐랑 연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1대1로. 그래서 뭐 초창기에는 여러 나라 법정 화폐랑 이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US 달러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인민폐라든지 뭐 일본 엔화라든지. 지금 현재는 뭐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 대세고 그래서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라기보다도 크립토 달러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스테이블 코인 필요 없이 바로 달러나 원화 연결해가지고 뭐 구매하거나 이런 데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가운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지. 한국에서는 이제 법정화폐인 원화를 손쉽게 뭐 전송도 하고 거래소에 입금도 하고 인터넷 뱅킹이 되게 잘 돼 있죠. 그렇죠. 인터넷 뱅킹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법정화폐를 그렇게 손쉽게 송금을 한다든지 입금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심지어 미국에서도 US 달러 같은 거를 미국 내에서 전송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번거롭고 그리고 또 이제 기축통화이니까 US 달러를 미국 외에 다른 곳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텐데 더 이제 복잡하고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더리움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중개인들이 너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통 시스템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을 좀 최소화하는 US 달러를 사용법을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진 게 이제 US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기존 그 법정화폐 US 달러의 불편한 점을 가장 많이 이제 느꼈던 데가 이제 거래소들이었던 거거든요. 해결을 하고 이제 발벗고 나선 데가 이제 빅피넥스라는 데였는데 테더라는 계열사를 만들어서 이제 최초의 US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2014년에 출시된 테더입니다. 그러면 이 출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시했을 때는 이게 왜 필요하지 하면서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014년에 출시를 했지만은 몇 년 동안 거의 뭐 발행량이 늘어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조용했었는데 이제 2017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광풍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발행량이 늘어나기가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7년 초에 그 1년 전에 비해서 발행량이 10배가 늘어난 1,000만 불이 됐고요. 그로부터 또 1년 후에는 이제 광풍이 완전히 세게 왔을 때죠. 2018년 초니까. 그때는 1년 전에 비해서 100배가 넘는 14억 불까지 이제 늘어난 겁니다. 발행량이. 14억 불이면은 1조 4천억 이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또 그때에 비해서 10배가 더 추가로 증가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150억. 아니 계속 막 10배, 뭐 100배 이렇게 증가를 하네요. 맞아요. 공이 막 그냥 몇 개씩 붙으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상자산 시가총액 랭킹을 보면은 1위가 비트코인이고 2위가 이더리움이고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가상자산이 지금은 테더입니다. 리플도 그러니까 이거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여기 1, 2, 3위는 뭔가 계속 고정일 것만 같았거든요. 큰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뭔가 계기나 뭔가 큰 사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테더의 성장은 크게 이제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2017년 광풍장이 오면서 그때 이제 많은 자금들이 이제 가상자산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때 어떤 필요성을 많이 시장에서 느낀 것 같아요. 이제 법정화폐를 터치하지 않고 트레이딩하는 분은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나왔다 걸 반복을 하니까 유용성이 부각이 되면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금년 들어와서인 거죠. 2020년 특히 3월 폭락장 이후에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됐는데 3월 폭락이면은 코로나
때문에 급락한.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제 3월 12일 날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난 이제 뭐 일명 블랙 서스데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제 그 폭락장 이후에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다른 거는 폭락을 하는데 테더는 급성장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당시에 시가총액이 한 5조 원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들어서 추가로 10조가 넘게 발행이 돼서 지난 4년간 총 발행량의 거의 3배를 이제 6개월 만에 달성하게 된 거였죠. 이 발행은 사실 그만큼 사람들이 은행에 예치를 해야지만 발행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테더와 협업을 맺고 있는 은행이 있어요. 지금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 델텍뱅크라는 서인도주도에 있는 뭐 조그마한 은행인 것 같은데 예, 거기에 이제 미화 1달러를 예치를 하면은 이제 그에 대한 일종의 증표를 이제 가상자산으로 발행하는데 이제 그것이 테더인 거죠. 그래서 1달러 대비 1테더 이렇게 발행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1테더는 1달러의 가치가 이제 보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론상이라고 하셨던 거는 이 1대1 교환 비율이 깨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테더가 그 화두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그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은 1테더가 1달러로 보증이 돼야 되는 게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뭐 외부 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 테더 리미티드 입장에서는 외부 감사를 지금까지 실행을 꾸준히 해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1달러로 보증이 안 돼 있다, 한 0.7밖에 안 돼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종종 나오곤 했어요. 특히 2018년에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왔을 때는 1테더가 한 90센트 정도까지 빠지기도 했었어요. 떨어졌어요? 예, 2018년에. 근데 잠깐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다시 1달러로 회복을 하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1달러 위로 올라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해요. 의구심 가는 부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장에서는 이제 테더를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더가 2014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그 first mover advantage, 한국어로 얘기하면 이제 선발자 우위점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게 큰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018년에 테더의 문제점이 부각이 되면서 테더의 문제점을 보완한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이제 이미 그런 코인들이 생겼을 때는 사실 테더는 이미 상당히 많이 그 시가총액을 발행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네트워크 효과를 계속 이용을 해서 자금이 몰리면서 지금까지 커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계 성장한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보면은 3월 12일 블랙 서스데이가 일어나면서 US 달러나 US 달러와 비슷한 자산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그러면서 US 달러와 연동이 된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테더뿐만이 아니라 다른 US 달러 스테이블 코인도 1달러보다 프리미엄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아비트라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차익 거래하는 US 달러를 예치를 해서 테더를 발행을 받으면은 US 달러보다 더 뭐 한 10% 정도 프리미엄을 얻고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제 테더의 발행량이 생기게 된 거죠. 이거 외에도 사실 그 전부터 이어졌던 중장기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어요. 테더에 대한. 그게 뭐냐면은 테더를 교환 매개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그런 수요인 거죠. 교환 수단이면은 포알목 가이드 2회에서 다뤘었던 화폐의 기능 3가지 중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예,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지만은 지금은 그냥 가치 저장 수단만으로 쓰고 사실상 교환 매개 수단으로서는 이제 거의 안 쓰이고 있는데 그 역할을 이제 이 테더가 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블룸버그 같은 데 기사를 찾아보면은 작년 말쯤에 나온 기사인데, 러시아 같은 데서 이제 장사하고 있는 중국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이 그 자기네들 사업의 결제를 뭐 테더로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고요. 중국 이민폐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규제를 받는 화폐다 보니까
가상 자산화돼 있는 US 달러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거를 이제 블록체인 상의 그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테더가 이제 그 체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래 내역을 갖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거래액 사이즈가 이제 중앙값이 한 US 달러로 400불에서 1000불 정도. 40에서 100만 원 정도. 예. 소액이 많다라고. 그렇죠. 소액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제 속도라고 그러나요? 이제 네. 그 벨로시티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 전문적인 경제 용어로 이 벨로시티가 테더 같은 경우는 25에서 50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가 한 4배에서 6배 정도의 그 결제 속도가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회전율을 보이고 있어서 확실히 지불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이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통화 승수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통화 승수 같은 거죠. 될 것 같네요. 예. 네. 이거 외에도 한 8월 달에 들어서 또 엄청나게 올랐죠. 예, 또 발행량이 또 늘어났어요. 네. 이거 보면은 네. 자, 이게 테더의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이 10조 정도였어요. 7월 초까지만 해도. 네. 그런데 8월 말부터 또 갑자기 한 5조 정도 와, 50%가 갑자기 훅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는 게 이제 디파이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닌가. 디파이 플랫폼이 대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자산을 예치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건데 예치되는 자산이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예치되는 자산이 담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담보가 좀 안정적인 거를 제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담보 가치가 안정적인 것을. 이제 그러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 수요를 반영을 해서 이제 테더의 발행량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게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디파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이거 저희 코인 클래스에서 한번 다뤘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코인 클래스에 가서 디파이 편을 한번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테더에 대한 얘기가 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스테이블 코인이 주제인데 네. 테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다 합하면은 네. 200억 달러? 한 20조 스테이블 코인 전부.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한 75%에서 80% 정도가 테더이기 때문에 네, 방금 15조였으니까. 예, 사실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테더 얘기를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고 테더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후발주자로 나온 스테이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죠.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사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제공하는 방법이 한 3가지가 크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테더처럼 법정화폐를 은행에 예치를 하고 네. 그걸 보증으로 한 토큰을 발행을 하면서 이 가격 안정성을 제공하는 그런 모델이 하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걸 영어로는 fiat backed stable coi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앗 기반으로 한다. 그렇죠. fiat 기반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피앗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법정화폐죠. 법정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테더 외에도 USDC라든지 네. TUSD라든지 이건 True US 달러고 팩소 스탠다드라는 회사가 발행한 팩스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법정화폐 기반인 후발주자 스테이블 코인들은 네. 이제 테더의 투명하지 못한 점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내세우고 US 달러의 그 예치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제 강점으로 내세워서 이제 후발주자로 등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크립토 백트 스테이블 코인이 있어요. 이제 안전성을 제공해주는 그 가치가 어떤 자산에서 오는 건데 그 자산이 크립토인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메이커인 건데 네. 이더 같은 자산을 담보로 받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더를 150 US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진 이더를 담보로 받으면은 100달러에 해당하는 다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더의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아무 일도 없는데 네. 더 떨어진다면은 청산이 그렇죠. 청산이 이루어지게끔 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거고 1대1 비율보다 떨어지면은 그 자동적으로 매수자가 생기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일부보다 더 올라갔을 경우에는 네. 다이의 공급량이 늘어나게끔 해서 다이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게 해서 다시 1대1로 돌아가게끔 어떤 이런 시장 원리에 의해서 1대1의 패그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제 그리고 세 번째의 스테이블 코인 유형은 뭐냐면은 네. 알고리즘에 기반을 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한국에서 시작을 한 그 프로젝트인 루나랑 테라 네. 이런 프로젝트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테라가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 루나는 약간 달과 지구의 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네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코인이에요. 공급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가 이제 테라에서 옮겨갔다 루나로 옮겨갔다가 아니면 루나에서 테라로 옮겨갔다 이 과정을 알고리즘이 구현을 해서 테라의 가격이 일정 어떤 그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게끔 유도하는 그런 알고리즘 방식이거든요. 예. 서로가 서로에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게 너무 예. 신기하네요. 예. 뭐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테더가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마켓의 시가총액의 지금 뭐 70%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공부할 때는 테더를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가상자산의 역사를 얘기하려면 비트코인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역사를 얘기할 때 테더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어떻게 네. 보면은 가상자산의 역사를 테더로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또 어떻게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14년 이후로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해내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는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은 사실 저희가 이번이 코알목 가이드의 마지막 회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코인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한 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알고 계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코알못이 아니에요. 더 코알못은 이제 졸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여러분이 더 추가로 알고 싶다는 어떤 개념이 있다 싶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코인 클래스로 들어오시면 더 넓고 깊은 세계가 있거든요. 네, 저희와 함께 코인의 세계 흠뻑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코인 클래스와 그 외의 다른 채널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